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미신타파. 자,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여의도 미신타파 시간이죠.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최명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좋으세요. 오래간만에 계속 들여다봤더니. 힘이 팍팍 들어가네요. 예. 보람이 비평, 시대 비평, 뭐든지 비평, 모두까기 비평,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태광 교수님 우리 프로 하면서 경사 났어요. 네. 우리 프로 시작할 무렵에 네. 정 교수가 된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 전에 시간 강사였거든요. 아, 그랬나요?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부교수였다. 조교수, 부교수, 정 교수로 가는 지금은 거죠. 부교수죠? 지금은 정 교수라니까요. 정 교수예요? 네, 저는 다 했죠. 오. 과정을 다 겪었죠. 조교수, 부교수, 정 교수. 정 교수 다음에 그다음 원로 교수가 뭐가 그 오래 평생 하는 교수가 뭐죠? 테니어예요. 종신. 그러니까 정 교수가 태종 종신이죠. 교수예요. 종신은 아니지. 65세에 다 퇴임을 아니, 했으니까. 근데 재임용되고 그런 거 없어요? 재임용이 뭐예요? 아, 그거? 네. 재임용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정 교수가 되면 재임용이 안 네. 되는 거예요. 재임용 과정을 이제 거예요. 거칠 필요가 없는 보통은 거죠. 부교수까지 재임용이 네. 되는 겁니다. 계속 계속 재임용을 해야 네. 되는 겁니다. 난 교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교수 놓다가 떨어졌어. 하실 필요가 없지. 왜요? 교수가 낫잖아. 난 교수가 좋아요. 교수 별로 좋은 직업 아니에요. 그래. 답답한 직업이에요. 교수하고 싶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학교를 세우시면 되잖아. 아니, 학교 살려고 그래갖고. 봉학교. 생각해. 응. 아니, 대학교. 그러니까 봉대학교. 네, 봉대학. 아, 대학교 봉 괜찮네. 대학교. 한류를 가르치고. 한 자짜리 봉. 한류를 가르칠 수 있는. 예, 봉. 봉. 한국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그렇죠. 자, 영화 1987과 586 세대 이걸 왜 파헤치죠? 이게 역시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나온 영화, 사실 이게 이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다룬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1987 같은 경우는 아주 좀 반응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반응이. 아마 그 경험을 좀 하셨을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 영화가 개봉된 이래로 신문 칼럼을 찾아보시면 이 1987 영화를 언급하지 않는 칼럼이 거의 없어요. 아, 그리고 네. 처음엔 제가 영화 살짝 전문가 아니에요. 영화 프로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 광고 효과로 쫙 왔다가 대부분이 하얀 곡선인데 이게 중간에 힘을 받을 때 구전 힘이 있거든요. 지금 구전 힘을 받기 그렇죠, 시작했어. 600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386 세대, 지금은 이제 586 세대라고 불리는데 50대가 됐죠. 그 당시에 이제 20대를 보냈던 그분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보신 뒤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SNS나 블로그에다가 한마디 쓰세요. 반드시. 이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봉 18일 만에 500만 관객이 돌파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땐 좀 1000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관계 때문에 이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처음에 250만 갈 때 허덕허덕이면서 갔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반에 밀릴 거라고 생각하고 뭐 중간에 끊기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간에 지금 힘을 받아가지고 좀 굉장히 관객 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죠. 그래서 고마워요, 진짜.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지금 586들, 과거의 386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가,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 최명기 원장님 몇 학번이세요? 전 86학번이에요. 아, 다 방류 세대네? 네. 오. 저도 86이에요. 그래요? 두 분 친구예요, 그럼? 친구는 아니죠. 86이죠. 그럼 여기 나가면서부터 둘이 서로 아예 얘기를 안 하시대요? 아니요, 저희 얼마나 따뜻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따뜻한 커피는 마셔봐도 따뜻한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가 또 아이러니한데 네. 전두환이 이제 집권하고 있을 때잖아요. 참 전두환은 제 인생에서 정말 제가 이 인생에서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전두환인 것 같아요. 뭐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숫자 쓰여서 이럴 때 그런 얘기 누가 진지하게 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는 당신이야. 근데 아직까지 호의호식을 하고 있죠, 이분이. 진짜 27만 원만 미치겠어요.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뭐 자수전도 내고 지금 난리를 쳤는데 이분 때문에 사실 뭐 이 386 세대는 사실 청춘이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아는 선배님은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신 소설가가 나중에 됐지만 이분은 이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탈영을 했어요. 군대에서. 누가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탈영을 해서 김학이라는 소설가가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사실 전두환 네. 쿠데타를 소식을 접하고 총을 들고 탈영을 한 거죠. 전두환을 죽이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전두환이 그 당시 쿠데타를 이렇게 굉장히 했는데 굉장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의 봄에 대해서 들떠있을 때 전두환이 집권을 하면서 사실 이걸 완전히 되돌려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두환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였던 거죠. 그때에 이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집권해가지고 한 일이 자기가 이 정권의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이상 특이한 조처를 많이 했어요.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집권과 반대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학생 정원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이렇게 재직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복권시키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 민주화의 기폭제가 되는 특히 이제 학생 운동의 기폭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학교 내에서 이른바 이제 다시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런 의식화 교육들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저같이 신입생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니 제가 일단 81년도에 전두환 씨가 졸업정원제를 실시해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 학생의 130%를 뽑게. 그렇죠. 우리 영어과 같은 경우는 200%를 넘게 받는 걸 자유롭게 받고 졸업을 정원을 정하자라는 거예요. 대학의 비판 의식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생을 확 늘린다는 거죠. 83년도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대학생을 더 많이 늘리면 더 많이 비판소리 생기는 건데 많이 뽑아놓고 나서 졸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시위를 하거나 학생운동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졸업은 다 돼. 생각이죠. 그리고 그때 83년도에 감옥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더니 84년도에 바로 감옥에서 나오면서 바로 복적 조치를 제적됐잖아요. 잘렸는데 다 복적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복학생 대책협의회, 복대협 회장했잖아요. 내가 또 우리 외대. 그러니까 그게 전두환 정권이 사실 광주의 어떤 봉기를 진압하고 사실은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광주 시민들을 광주 민주화운동을 희생시키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정통성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민주화 조치를 자기들로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50대가 이 영화를 찾는 이유는 당시에 우리가 피 끓으면서 사회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기억 때문에 찾는다? 무슨 이유 때문에 찾는 거예요? 결국 그거죠. 물론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보면 학생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참여는 안 하지만 박수를 보내고 바로 공감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참여는 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학생 운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고 그 지지를 보냈던 그러한 어떤 본인들의 과거가 정당화되는 게 바로 이 영화였던 거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 나도 하지는 못했지만 또 그때 먹고 살긴 바빴지만 박수를 보내. 왜냐하면 이 영화에 보시면은 그 택시 기사분들이 이렇게 클락션을 울린다든가 뒤에다가 전두환 불러가라. 그렇죠. 회사원들이 이렇게 창문 열고 이렇게 환호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생한 기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최 원장님 우리가 이제 감옥 갔다 오고 노동운동한다 뭐 농민운동한다 도시빈민운동한다 그러면 현장으로 막 가잖아요. 그때 재밌는 현상이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직장에 다니는데 그때는 직장에 잘 들어갔잖아요. 그럼 월급날 되면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했고 만나요. 만나면은 밥도 사주고 한 10,000원이고 20,000원이 30,000원이고 50,000원 이렇게 용돈을 줘. 미안하니까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속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활동을 하니까 이렇게 용돈을 줘요. 그게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대학생이 시위를 하면은 뭐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건 기본이었고. 그렇죠. 어떤 분은 돈도 주셨습니다. 아니 학교 앞에 택시 타고 가라고. 학교 앞에 그 할머니 집은 다 있잖아. 어느 대학이든지. 들어가면 다 공짜로 이렇게 밥도 주시고 그날은 막 막걸리 공짜로 주고 두부 공짜로 주고. 그러한 어떤 공동체의 경험 이 영화에서 환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내가 20대 함께 박수를 보냈던 그러나 미처 참여하지 못했던 이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본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영화가 디테일하게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일정 부분은 이 영화가 그렇게 단지 정치적 메시지만을 남겼다 그러면 이렇게 호응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펑펑 운대요 다. 왜 그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냐 하게 되면은
결국은 20대는 모든 사람한테 빛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맨날 최루탄 터지고 그러는 게 되게 하루하루는 힘들었지만 그게 지금 50대에 와서 생각해 놓고 보면 아름다운 청춘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50대의 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다가 보면은 여기에서 결국은 나도 한때 20대에는 저렇게 큰 소리 낼 수 있고 뭔가 절정 경험을 하고 뭔가 나의 삶이 이렇게 뭔가 대단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우리가 꿈을 갖고 있었는데 50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하루하루 이자 걱정을 갖다 해야 되고요.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까 생각해야 되고 완전히 꺾인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비극이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현재 50대의 나의 어떤 불안함이 여기에 투영이 되면서 20대의 어떤 빛나는 싸움이 더욱 어떤 간절해지는 마음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할 때 우리 PD님이 마지막 곡, 그 영화의 마지막 곡처럼 그날이 오면 이런 걸 이 노래, 이 방송이 끝날 때 쫙 그걸 깔아주면 무척 아름다워. 사실 그 노래 나올 때 저도 이제 뭉클했는데 사실 그 노래는 이제 전태일 그 열사가 사실 이제 분신했을 때 그 장례식 때 이제 불려진 노래죠.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면서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가 이제 1987 마지막에 이제 나왔다는 것. 이런 것들도 본다면 사실 이 영화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1987 그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런 7, 8, 9 또 노동자 투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이 영화는 뭐 다 보여주진 않지만 어쨌든 다 담아내려고 노력을 한 영화입니다. 그런 면에 굉장히 좀 저는 많은 사람이 공감을 일으켰다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정치 상황.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과 더불어서 등장했던 이 문재인 정부야말로 사실은 지금 586들이 그 87년대에 내세웠던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정부인 거거든요. 물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만 하더라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386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는 어떤 정부라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이제는 586이 지금은 이제 586이 정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고 이 정부야말로 바로 586의 이상을 보여주는 정부가 된 거죠. 그게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586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찍기다시가 돼 있어요, 지금은. 찍기다시. 방송 용어 맞아요, 찍기다시. 스키다시. 스키다시. 그 일본말 쓰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스키다시가 일본말 아닌가요? 찍기다시는 부산말이에요. 찍기다시. 찍기다시는 무슨 뜻이 되는데요? 부산말. 부산말. 약간 비주류. 원래 찍기다시는 이렇게 인생. 반찬, 공짜로 주는 반찬을 말하죠. 허접한 인생. 이런 서비스. 저는 같은 586이고 3, 40년 동안 함께 했으면서도 허접한 인생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또 50대 관객만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이 영화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20대 관객들이 봤을 때는 현재 20대 관객들이 봤을 때는 본인이 이 당시에 20대가 되면서 작년에 있었던 촛불 시위를 갖다 다시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끌이가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또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그 영화를 갖다 본 거라든가 어떤 의미에서 이 영화에 대한 논쟁을 갖다 보수층에서 일으키게 되면서 오히려 이 영화의 흥행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정진희님 부모님과 같이 1987 보고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때 참여 못하고 지켜만 봤던 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참여 못하고 지켜만 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처럼 앞에 혹은 이렇게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넥타이 부대, 박수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고. 그 영화에도 잠깐 묘사가 되는데 이제 시위를 그리로 나가면 사실 그전에는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죠. 와서 이제 이 사복조가 와서 이렇게 잡아가는데 굉장히 무섭잖아요. 거기 남영도 앞에 총 카바 입고 내린 사람이 이른바 백골단. 헬멧을 허연 걸 써놓고 백골단이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사복 체포조죠. 정신병진. 근데 이 사복 체포조가 오고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진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예 모이지도 못하도록 만들게. 근데 이제 박정철 열사가 이제 죽은 뒤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시위를 해도 숨겨주는 겁니다. 숨겨주고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닫잖아요. 그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에 다방이었는데 카페가 아니라 다방 같은 데를 도망을 들어가면 문 닫고 뒤로 보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당시로 본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심적 지지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참여를 안 했다고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아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아름다운 청춘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분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한 사람의 커다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죠. 이한열. 네. 우리가 이제 독재 정권은 어떤 거를 갖다 하게 되냐면은 독재 정권이 독재를 하다가 보면은 사람의 목숨을 본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어느 단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정할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회구도 돌이켜놓고 보면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시체가 사체가 바다에서 떠오르면서요. 똑같이 1987년도에 또 어떤 의미에서 처음에 한 사람의 박정철 열사의 억울한 죽음에서 모든 사람의 동정심이 오히려 그게 한 사람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동정심이 더 많이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그 다음에 이한열 열사의 두 번째 죽음이 있게 되면서는 모든 사람의 동정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재 정권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은 목숨에 대한 가격을 전부 매기고 있을 거예요. 이 죽음의 가격을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마이너스가 오게 되나 지지율엔 어떻게 해나 사람의 목숨을 갖다 어떤 계량화해서 생각하고 본인들의 도구한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목숨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거고 결국 인간의 목숨이 가진 귀한 희생이 이거를 갖다 불러일으켰다는 걸 갖다 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 희생에 대해서 뭔가 계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기를 보냈던 그 20대 청년들이 지금은 정치권의 주류가 됐어요. 586.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고요. 물론 이제 이 지점에서 또 우리는 이제 뭐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과연 이제 그 당시의 이상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 속에서 잘 구현되어 있는가는 끊임없이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586 세대들이 기성세대화 되면서 한국 사회는 분명히 과거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달라진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또 확장해 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맞아요. 지금 주류가 돼갖고 586, 즉 386, 486, 586 넘으면서 너무 양지만 찾아다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주적인 얘기도 있어요. 양지 찾아 386. 예, 그 전혀 엉뚱하신 분들이 이제 또 1987 영화를 보고 오셔가지고 김무성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도 거기에 있었다. 그때 그랬어요, 진짜.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성은 해야 되는 거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했던 행보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참 그때 정신을 잃고 이렇게 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숟가락 하나 이제 얻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도 뭐 그때 김무성 씨를 그때 봤으니까. 그 김무성 주제 영화 그거 아니야? 옥새 들고 튀어나. 나르샤 옥새 들고 나르샤. 옥새 들고 나르샤. 나는 뭐 그 영도 앞바다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1987의 정신을 훼손한다. 많은 분들이 1987을 보면서 어떤 개인적이든 아니면 굉장히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가려고 그러면 충분한 어떤 그런 돌아봄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386이 486 되고 586 되면서 한 건 없이 너무 정치권의 주류로서의 오래 향유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세대 교체가 안 이루어지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게요. 보수 정권은 끝없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성공하고 싶어서 계속 보수 정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끝없이 있어요. 근데 진보 정권은 뭔가 하게 되면 진보 정권에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게 좀 그거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학생회가 학생운동이 어떤 진보 정치에 있어서의 정치 캠프 역할을 했어요. 정치 사관학교로. 근데 지금은 학생회가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으면서 정치 사관학교에 해당되게 진보 정치에 계속 새로운 사람을 갖다 제공해주는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거를 결국은 정당 정치 안에서 뭔가 그 사람들을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뭔가 그 사람들을 받아줘서 일꾼으로 써먹고 위로 안 올려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다. 문대진님 이번 촛불 집회도 20년 30년 후에는 영화되고 그 역사로 기록되겠죠. 그 중심에 저도 있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요 김광석에 붙이지 않은 편지 듣는데 이 김광석에 붙이지 않는 편지가 한 시인이 박종철 열사 생각하면서 쓴 시에 김광석 씨가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자 김광석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 붙이지 않은 편지 듣고 저는 마치는데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